안녕하세요. 저희는 닥터투게더의 휘원장. 민원장. 재원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 셋이 왜 모이게 됐죠? 유튜브를 보는데 이 티어리스트 영상이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시술들이나 좀 핫한 시술들을 모아서 닥터투게더만의 티어리스트를 좀 짜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S, A, B, C 이렇게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눠볼 건데 이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가성비, 가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해줄 만한 시술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겁쟁이라서 통증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중요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통증, 가성비, 그리고 내 가족한테 추천할 만한 시술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티어리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 준비한 아이들의 저희 병원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시술들 전부 담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닥터투게더. 첫 번째, 울세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명실상부한 S티어가 아닌가. 조금 아프긴 해도 할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울세라를 만든 멀츠에서 아프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마취 조금 충분히 오래 하고 하면은 다들 그냥 적당히 아프지 않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회원장님 말씀대로 마취 크림도 많이 바르고 입에 꺼즈도 물고 하면은 거의 요즘은 다 참으시더라고요. 가격대가 다른 애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요즘 가격이 조금 내려온 편이라서 S에 둘 법하다? 가족에게 해줄 저는 법하다? S에 둘 거 같아요. 왜냐면 많이 가격이 내려오기도 했고 울세라가 자주 하는 시술이 아니거든요. 정말 짧아요. 6개월.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울세라 정도면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S에 한번 놔볼까요? 슈링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링크가 입문용으로 하기 좋은 리프팅, 가성비용 리프팅은 맞는데 저는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쉽지 않나. 유지 기간도 짧은 편이고. 저는 슈링크는 A로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요즘 슈링크 유니버스의 이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받아보기 좋은 정도다. A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모드. 인모드는 FX랑 포마가 있죠? 제 생각에 인모드 FX는 저희 병원에서도 아직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는 이제 리프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량을 줄여준다 측면에서 이 인모드 FX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술이긴 합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싸요. 맞아요. 저는 S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시술들이 채워주고 뭐 부족한데 더 넣어주고 이런데 시술들 중에서 빼는 시술이 잘 없어요. 이렇게 지방 날려주는 시술이 많이 없기 때문에 S까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인모드 FX가 조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라고 봐서 그것도 맞죠. 그 부분에서 S에서 A로 내리는 게 어떤지. 조금 살이 포동포동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 잘 맞아서요. 회원장님은 이제 인모드가 잘 맞는 얼굴이죠. 근데 저는 조금 탄력도 없고 멍도 많이 드는 타입이라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 할까요? 그리고 인모드가 다운타임도 좀 길어가지고 맞아요. 만들면.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그 다음으로 바로 인모드 포마 얘기해볼까요? 저는 포마랑 올리지오는 같이 묶어서 생각은 하되 포마는 A에 둬도 될 것 같은데 올리지오는 B로 내려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도 이유는요? 동의해요. 인모드 포마랑 올리지오가 뭐 효과 나온 기간이나 뭐 유지 기간, 그리고 이제 체감하는 효과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모드 포마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더 낮기는 하니까. 포마가 딱 간단하게 고주파 여러 번 해보고 싶은 분한테 딱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써마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효과만 생각하면 S를 주고 싶은데 그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생각보다 꽤 아프거든요. 맞아요. 효과는 너무 좋은데 써마지가 통증이나 가성비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A가 적절한 것 같네요. A로 보내보겠습니다.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티타늄은 리프팅도 되고 약간 고주파처럼 피부도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는 S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티타늄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유지기간이라는 점인데, 결혼식을 하시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한테 티타늄은 제 기준 S예요. 근데 유지기간도 긴 걸 원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A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지속 기간 측면에서는 S로 올리기엔 좀 아쉽지 않나. A에 둘까요? A로 옮겨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정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바로 또 요즘 유행하는 엠페이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엠페이스가 요즘 강남 쪽에서는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헬스를 하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얘는 붙여놓으면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계속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뭐 피부 처짐이나 그런 걸 좀 잡아주고, 많이 홍보를 하는 거는 뭐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맞아요. 해준다. 왜냐면 처진 거를 좀 올라붙게 해주니까, 그런 말이 많은데 엠페이스는 혹시 뭐 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조금 더 써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몸 만들 때도 헬스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을. 근데 이제 엠페이스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가격이 좀 사악한 편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근육을 강화시킬 만큼 자주 받기엔 아직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B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다음으로 피코 토닝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뭐 피코토닝은 안 하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이런 맞아요. 피부과의 기본이 되는 장비인데, 기미랑 색소 없애는데 이것만한 게 없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오래 걸리는 치료긴 하거든요. 피코토닝은 아무래도 최소 10회 정도는 해줘야 되고, 또 기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코토닝만 했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진 않아서 B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코 토닝이랑 저희가 자주 같이 하는 제네시스 토닝은 어디가 좋을까요? 사실 제네시스 토닝도 피코토닝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피코토닝은 이미 생긴 멜라닌 색소를 조금 깨주는 느낌이라면 제네시스 토닝은 우리 이제 피부 자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좀 개선을 전체적으로 그쵸. 시켜준다라는 느낌이죠. 뭐 정말 좋은데 눈의 효과가 바로 안 보여서 맞아요. 조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저희의 기준상에서는 B에 이 넣는 정도 게 하는 맞는 게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CO2 레이저. 사실 이거는 등급을 매기기가 조금 좀 애매한 애매하긴 게, 해요. 맞아요. 얘는 뭔가 좋아지려고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뭐 편평사막이나 뭐 점이나 뭐 비립종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받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SABC 등급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C 등급에 놔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잼버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잼버실이 저희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 자체가 조금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뭐 팔자나 뭐 마리오네트나 앞볼, 옆볼 이런 데 많이들 쓰는데, 저는 잼버실 효과도 꽤 좋고 필러 양 줄이고 싶을 때를 생각했을 때도 잼버실이 효과나 뭐 유지 기간이 괜찮은 것 같아서 A가 어떤지. 저는 A 좋다고 생각해요. 제 여기 팔자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시술을 한 거고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잼버는 눈 밑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앞볼 같은데 볼륨을 너무 필러로 많이 하기엔 조금 걱정되고 흘러내릴 것 같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탑스코. 탑스코는 어디가 괜찮으신가요? 저희 탑스코는 코필러랑 같이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단독으로 시술한다면은 솔직히 코필러는 C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입 필러를 쓰고 또 정확한 골막 위에 정확한 층에 시술을 한다고 해도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맞아요. 지나고 나면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술을 잘 해놔도. 탑스코를 코필러랑 같이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필러만 한다면 C인데 코필러랑 탑스코를 같이 한다면 B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탑스코는 B 이상으로는 못 올려요. 왜냐면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자, 다음으로 실리프팅. 이게 진짜 실리프팅이 약간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실제로 원장님들 사이에서 호불호도 많이 맞아요. 갈리는 시술이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불호 쪽에 가깝긴 합니다. 저도요. 되게 이 효과는 너무 호인데 이 부작용이 조금 생기면 너무 강하게 생기기도 하고, 저도 약간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실리프팅의 최대 단점은 제거가 실은 어렵다. 넣으면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을 걸고 여기다 고정을 시켰는데 여기에 좀 딤플이 생겼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진 딤플이 생겼다 했을 때
실의 힘이 약해지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살을 째가지고 빼내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이제 실리프팅을 한 B 정도에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리프팅은 표정의 움직임이 많으신 분일수록 유지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다음으로 리쥬란 힐러 이야기해볼까요? 진짜 효과는 S인데 이 통증 때문에 B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시술도 1, 2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1, 2개월에 한 번씩 많이 아프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저는 B에 두고 싶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는 진짜 좋은데 효과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못 받아요. 저는 아파서 못 받고, 저도 리쥬란 힐러는 못 받고 HB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힐러는 B에 두고 HB 플러스는 S에 둬야 된다. 통증 때문에 네. B까지. 그렇게 할까요? 마취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긴 합니다. 리쥬란 힐러. 해도 아파요. 이게 혹시 HB 플러스랑 리쥬란 힐러 통증 차이가 왜 나는지 혹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HB 플러스에는 리쥬란 힐러에서 아쉬웠던 요 통증 부분을 보완을 해서 마취 성분이 같이 좀 더 들어있고요.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수분을 채워주는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고, 리쥬란 HB는 그래서 놓을수록 좀 덜 아파요. 스킨보톡스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보톡스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성비도 괜찮고 모공이나 요 피부가 짱짱해지는 효과도 즉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S를 노려 볼직하지 않나. 근데 전 이거 통증 때문에 A 놓는 저도 게 통증 때문에. 이게 한 번씩 리쥬란만큼 아프진 맞아요. 않지만 그래도 아픈 편이라서. 이게 한 번씩 해본 원장님들은 다 아세요. 이게 S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아니 저는 무서워서 해보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마취 없이 해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이제 해드리기 전에 직접 해보는데 마취 없이 하면 그 진피가 찢기는 느낌이. 근데 가성비 맞아요. 효과는 정말 좋다. 맞아요. 바로 이어서 주름 보톡스는 이거는 S 가야 되지 않나요? 저도 S 가야 된다고 봐요. 이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근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딱 입문했을 때 그냥 휘뚜루마뚜루 아무나 하기 좋은 시술. 저희가 시술 받는 게 다 노화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주름 보톡스만 하는 게 없으니까 통증, 가성비, 유지 기간 다 좋아서 S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맞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S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베록 스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베록 볼륨이랑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주베록 볼륨을 A로 두고 주베록 스킨을 B로 두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주베록 스킨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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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진피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를 할 때 이 진피층이 찢기는 느낌이 좀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주베록 스킨은 아픈데 이게 사실 한 번 시술한다고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아서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는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가성비나 통증 측면에서 A로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B.5 정도? 그리고 주베로 스킨을 권해드리는 그 타겟층이 조금 더 좁다라는 부분도 리쥬란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나. 주베록 볼륨은 이제 필러 무서워하는데 얼굴에 볼륨은 채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맞아요. 거부감 없이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 콜라겐으로 채우는 거니까 조금 결절 위험성 이런 것도 많이 낮춰줬고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A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필러 거부감 있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콜라겐 부스터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이기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피부가 조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주베록 볼륨을 A로 두고 싶은데 이따가 스컬트라랑 레디어스 얘기할 때 뭔가 주베록 볼륨 S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저는 스컬트라도 A에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주베로 볼륨이랑 스컬트라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 스컬트라가 주베록 볼륨보다 그런 콜라겐 재생 반응이나 볼륨아이징 효과가 조금 더 세요. 효과도 좀 더 세고 유지 기간도 좀 긴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주베로 볼륨이 어느 정도 좀 적당히 꺼져 있다 하시는 분들이 쉽게 해보실 수 있는데, 스컬트라는 조금 더 꺼짐이 많이 심하고 볼륨을 좀 많이 채워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시술이라서 조금 A를 같이 두기엔 하나 조금 아쉽지 않나.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성비를 중요시하니까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아도 B까지 내려갈 만하다. 근데 정말 스컬트라를 하면은 볼륨이 정말 잘 차기는 합니다.
바로 레디어스. 레디어스를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레디어스도 B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도 게 효과가 정말 좋지만 가격도 조금 있고 맞아요. 잔주름, 피부결 이런 거 개선은 레디어스를 대체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볼륨아이징 측면이나 가성비를 생각을 하면은 B 정도에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레디어스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지지 않는 점은 목주름이나 아, 요 그쵸. 탄력에는 최고지 않나. 입가주름, 목주름 맞아요. 뭐 네. 손등 이런 데도 쓸 수 음. 있고. 그래서 너무 효과도 좋고 좋지만 가성비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휘뚜루 마뚜루 쓸 수 있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얼굴에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좀 특수 부위에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는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콜라겐 부스터들 중에 또 울트라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울트라콜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이것도 B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B 정도. 콜라겐 부스터가 다들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콜이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아이들보다 볼륨아이징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결절 걱정이 조금 덜한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효과를 생각했을 때 B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닥터 두 개다. 그러면 이제 엑소좀이랑 나머지 스킨 부스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엑소점은 S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유는요? 일단 이제 엑소점은 주사 주입이 안 돼서 보통 MTS나 아니면 뭐 포텐자, 시크릿 이런 그 바늘 고주파 시술들과 많이 병합을 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주사 시술로 하는 시술보다는 통증이 조금 적고 안 아프죠. 이런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얼굴이 갑자기 뒤집어진 분들한테 엑소점을 하면은 얼굴이 좀 진정되는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가격도 사실 너무 착한 아이기도 해서 요즘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죠. 음. 엑소점은 S로. S 가는 걸로. 이제 스킨바이브인가요? 리바이브랑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스킨바이브가 훨씬 압도적이긴 한데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스킨바이브는 A 내지 S 가도 될 것 같은 게 한 번 하면 6개월 유지되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맞아요. 그 리쥬란의 유지 기간이 짧다는 거를 굉장히 보완을 잘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은은하게 물광이 오르는 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바이브가 이제 리쥬란보다는 주입층이 조금 더 깊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덜하고 근데 이제 리쥬란보다는 스킨바이브가 가격대가 조금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 적고 유지 기간도 훨씬 길고 반복해야 되는 시술 횟수도 좀 적은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전 스킨바이브는 S 정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바이브도 사실 효과적인 면에서는 S가 너무 S로 밀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지 않나 해서 스킨바이브는 S로 리바이브는 A로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킨 부스터 할 때 인젝터로 쓰이는 더마샤인. 저는 개인적으로 C에 놓고 싶어요. 저도 C요. 굳이 더마샤인을 돈 내고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약물 로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 주입이다 보니까 새어나오는 약물도 조금 있고 더마샤인을 한다고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주는 건 또 맞아요. 아니거든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손주사가 훨씬 압도적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손주사가 훨씬 나아서 C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레이저 제모를 빼놓을 수 없죠. 제모는 정말 저는 S 줘야 된다. 제모는 S예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레이저 제모를 받고 탈매질이 달라졌어요. 진짜 아침에 너무 편하고 근데 좀 아프긴 합니다. 일단 요즘 레이저 제모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요즘은 수염을 일부러 기르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은 레이저 제모가 돼 있기는 하잖아요. 시크릿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포텐자랑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리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포텐자는 이제 약물 주입이 되는 펌핑 팁이 있기 때문에 포텐자 S에 넣고 시크릿 A에 넣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포텐자가 김이 있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 점에서 포텐자가 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풀악셀입니다. 풀악셀도 또 통증 때문에 원장님들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풀악셀 참 좋은데 다운타임 길고 궁금한 게 혹시 원장님들께서 통증이 약하셔가지고 좀 다운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맞아요. 저희는 가성비도 중요하고 효과도 중요한데 쉽게 받을 수 있느냐,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도 좀 굉장히 중요한 진입 장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프락셀은 통증보다도 저는 다운타임 측면 때문에 조금 등급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피부 시술도 좀 자연스럽고 티 안 나게 받는 게 좀 대세인데 프락셀은 아무래도 붉은기나 좀 세게 받으면 붉은기가 보통 일주일 정도는 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프락셀이 너무 자주 받으면서 이제 피부 재생 관리를 안 하면은 약간 장벽이 무너져서 홍조 생기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붉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 또 나름 좀 대체할 만한 시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감하게 C로 내려도 되지 않나. 과감한데 많이 내려가네요. 많이 내려가는데 한 B까지 생각하긴 B 했는데 어때요? 저는 받고 싶은데 효과도 좋고 받고 싶은데 다운타임 때문에 못 받는 거라서 맞아요. 효과는 진짜 괜찮은 좋긴 것 합니다. 같아요. 예. 그럼 일단 B로 가성비니까 B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싸지기는 했죠 프락셀이. 그렇죠. 예. 다음으로 우리 여드름 치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골드 PTT. 저는 아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자주 받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이 골드 PTT를 좀 많이 좋아하시죠? 네, 저는 A는 줘도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골드 PTT를 S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후한데. 제가 아주 좋아요.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이제 약 먹는 거 빼고 시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피드백이 많이 왔던 시술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골드 PTT랑 엑소존. 맞아요. 이게 여드름 치료가 특히나 조금 병원에 딱 오시면 굉장히 길고 험난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골드 PTT가 받기에도 편안한데 효과도 좋고 한 번만 받아도 사실 쾌적해지는 게 네. 느껴지고 한 3번, 5번 받으면 유지 기간도 되게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 통증도 없고 맞아요. 골드 PTT는 그냥 S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염증 주사. 염증 주사는 또 꼭 필요하기는 한데 가성비로는 높은 편 아닐까요? 맞아요. 가성비로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여드름 직접 짜거나 이런 것보다 병원 와서 딱 염증 주사 하나 딱 맞으면 색소 침착 안 났고 착 가라앉기 때문에 S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냥 병원 와서 나갈 때까지 5분도 안 대기만 걸리고. 없으면 한 맞아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뚝딱 끝나니까요. 그것도 뭐 가격도 요즘 굉장히 싸져서 저는 염증주사는 S 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중에 LDM이랑 아쿠아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LDM은 S 줘도 될 것 같고 아쿠아필은 한 B? 일단 아쿠아필은 자극이 너무 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음압을 걸어서 피지를 쏙쏙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 자극이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름에 피지가 확 늘어날 때는 또 괜찮은 아이라서 커필이 저렴해서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A나 B 정도 A에서 B 사이 같지만 일단은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B로 가죠. 그리고 LDM은 뭐 홍조 모드도 있고 뭐 리프팅 모드도 있고 뭐 재생 모드 있고 먹 맞아요. 모드도 있고 너무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저는 S로 두면 좋을 것 같고, 피부과에 처음 와보고 관리를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저는 보통 LDM 추천드리기는 해요. 다음으로 태반 주사. 저는 사실 태반 주사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만성 피로에 태반 주사가 효과가 많이 좋아서 저는 효과랑 가격을 생각했을 때 S까지도 해볼 만하지 않나. 아니죠. 왜요? 태반 주사가 사실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실비 청구가 되는 주사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실비 청구를 못 하기도 하고 여성분들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조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이거 S를 주기엔 조금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는 태반 주사를 숙취 해소용으로 많이 받거든요. 이게 취해 좋아요. 진짜 신기한 게 병원 회식하는 날 제 배에 꽂고 그다음에 다음 날 와서 또 이렇게 꽂으면은 진짜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고농축 영양 주사라. 네. 그래서 뭐 만성 피로 또 이게 피부 미용에도 좀 좋고, 요즘은 이 태반 주사에서 성장인자가 좀 발견돼가지고 뭐 기미에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A로 그러면. 네 A로. 좋습니다. 우리 또 윤곽 주사랑 부유올렛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곽 주사는 또 워낙 많이들 받으러 오기 때문에 윤곽 주사 가성비 괜찮죠. 뭐 V올렛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 V올렛이 효과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제 오래 아프고 다운타임이 좀 있기 때문에 윤곽 주사가 V올렛보다는 한 단계는 높아야 되지 않나. 윤곽 주사 A, V올렛 B. 네,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V올렛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누가 때린 것처럼 계속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멍도 많이 들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통증 있고 다운타임 있는 시술을 싫어하는데 비올렛이 딱 그 두 개에 해당돼가지고 저는 B 주겠습니다. 근데 효과는 진짜 좋아요.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취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면 마취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들 생각이 좀 어떠세요? 저는 수면 마취 잘하면 S, 못하면 D까지도 가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B에서 C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피부과 시술 중에 엄청 위험한 게 있진 않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C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 동안에 뭐 혈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심박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그냥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는 그런 이제 우리 활력 징후를 정확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해줄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좀 수면 마취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특히 뭐 필러 같은 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소통이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를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좀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뭐 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건 좀 어떠세요? 이런 중간중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면 마취는 개인적으로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필러 할 때 디자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술들이 사실 겁이 나서 그렇지 참을 만한 통증이긴 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C로 내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에어녹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녹스가 딱 B 정도에 해당하지 않나. 일단 수면 마취를 안 하는 이상 뭔가 마취하는 방법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냥 안전하게 뭐 하면 좋은 정도로 에어녹스를 A 정도로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입술 필러 이런 거 할 때 못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B? B 정도. 네, B 정도 원장님은 해주죠. 닥터 두 개다. 이제 마지막은 필러들이네요. 우리 또 요즘 귀 필러가 한창 유행이죠. 귀 필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좀 낮게 두고 싶긴 해요. 사실 필러가 이제 요즘 필러 포비아가 너무 심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러는 대체 불가능한 시술인 것도 맞고 잘만 쓰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필러가 부위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부위별로 생각했을 때 요즘 핫한 귀 필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휘 원장님 말씀대로 이마나 턱 이렇게 볼륨이 딱 살았을 때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앞볼 아니면 너무 꺼진 옆볼 이런 데는 필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는 꼭 필수적이진 않지 않나. 저는 귀 필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필러가 눌리면 모양 변형이 생기는데 맞아요. 사실 사람이 잘 때 어떻게 옆으로 누워서 안 자고 뒤척뒤척 해야 되는데 눌리면 조금 잘 돌아오는 것도 있어서 귀 필러는 C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애교 필러. 이 애교살이라는 게 애교집이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애교집이 선천적으로 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근육이기 때문에 선천적. 웃어보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없는 저희한테는 넣어도 오늘 좀 있다. 오! 있네?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아. 있네? 근데 같은 베스트 하는데 왜? 왜 있지? 없는 편 있는 네, 편. 이런 얼굴에 애교 필러 해도 애교살은 거의 안 생긴다. 맞아요. 이게 필러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이렇게 내려오거나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교집이 없는데 애교 필러를 하면은 한마디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그냥 넣으면은 받쳐줄 수 있는 구조물이 없다. 마지막이네요 벌써. 팔자 필러. 팔자 필러 어때요? 뭐 평가는 안 좋긴 한데 B나 C? 저는 팔자가 요즘 저는 필러랑 잼버를 같이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잼버랑 같이 하면 B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팔자 주름이 워낙에 이제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들이 다 붙어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아서 아무리 저 그 골막 위 층에다가 깊은 층에다가 필러를 올려놔도 어쩔 수 없이 1년, 2년, 뭐 2, 3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팔자 위에 언덕이 조금 불룩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최소한은 해도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게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 뭐 꼭 팔자 필러가 아니더라도 주베르 볼륨이나 이런 스컬트라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럼 그냥 시원하게 C로 보내시죠. 너무 다 C로 갔나? 아니 근데 저는 팔자 필러는 B로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잼버실이랑 같이 하면은 맞아요. 그래도 조금 조금 필러 양을 줄이면서 유지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지는 필러 측면에서 적게 넣으면 이동도 덜하니까요. 근데 여기 없긴 한데 저는 아무리 요즘 필러 포비아가 심하다고 해도 사실 뭐 이마 필러, 입술 필러, 턱 필러는 저는 얘는 S에 넣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쁘죠? 잘하면. 그 인상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술이나 이 턱에서 주는 하관의 이미지는 이 시원시원한 느낌. 맞아요. 그거는 필러를 대체할 만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었다면 필러는 S로. 잘 쓰면 S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티어리스트 표를 완성을 해봤는데 보면은 S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A로 몇 개 내리도록 하죠. 좋습니다. 저는 LDM을 내리고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LDM을 할 거냐 레이저 제모를 할 거냐 하면은 아 여긴 제모의 진심이라 제모는 못 내려가요. LDM이 요 아이들에 속하기에는 조금 중간인 것 같아서 살짝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A 플러스. A 플러스 정도다? 저는 염증 주사를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왜요? 들어보겠습니다. 염증 주사 할 거예요, 울세라 할 거예요? 물세라 해야죠. 그거 무슨 해야죠? 아니 염증 주사는 여드름이 나야만 그래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지만 뭔가 S 그러니까 천상계급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걸로. 근데 원장님들은 실제로 셀프 시술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통증에 취약해서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은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아이들은 있어요. 전 티타늄. 전 티타늄이 너무 좋아요. 피부가 많이 얇아서 이런 인모드나 슈링크 울세라 이런 거가 조금 바로 시술을 받고 시술을 또 다시 하러 가기에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타늄이 제일 간단하면서 효과도 있고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싹 하면 원장님 그래도 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주기적으로 하는 게 네. 저는 좀 염증성, 여드름성 피부고 PD도 좀 있어서 골드 PTT를 제일 좋아하고 아무래도 같이 딸려오는 염증 주사도 좀 많이 맞기는 하는데요. 이게 피부도 유전인지라 계속 나는 거는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태반 주사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각자 사심이 담긴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원장님 주베로폴름도 우리 많이 하니까 이것도 조금 껴줄 마음 없으세요? 저는 근데 주베로폴름을 더 받으면 더 빵빵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네, 빵빵 그 되네. 회식하기 전에 태반 주사 맞아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만의 좀 사심이 담긴 티어리스트긴 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시술부터 항상 모두에게 사랑받는 시술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투게더의 재원장 민원장 휘원장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